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의 스포츠 부분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운동 선수들 있긴 있죠. 그쵸? 빈 야구 선수랑 존 맥앤로라는 테니스 선수가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아주 특출난 그런 운동 재능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위험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본인한테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본인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칭찬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쉽게 고정 마인드셋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종 경기 육상 선수로 되게 유명한 브루스 제너 선수가 1976년에 올림픽에서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그가 난독증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큰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이 잘 읽었다면 책 읽는 것도 쉽게 달성을 했을 거고, 또 운동도 더 쉽게 잘했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 The way you get ahead in life is hard work. 삶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나면은 너무 좋겠죠. 얘 처음부터 천재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니. 이런 걸 갖고 태어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그 방법을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을 미친 듯이 하지 않더라도 모든 걸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인생의 스킬인데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페드로 마르티네스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짜 독보적인 그런 투수였는데, 삭스 팀에서 거의 이 팀이 이 선수를 가장 필요로 한 때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멸까지 한 그런 사례로 되게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자기 스스로를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인성에 대한 그 스토리로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한때 뉴욕 양키즈하고 The Boston Globe라는 언론사의 스포츠 작가들이 같이 그 경기 시합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2003년 아메리칸 리그 플레이오프 시리즈였는데, 그때 같이 가면서 물론 선수 그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뉴욕 양키즈랑 버스턴 레드삭스는 정말 옛날부터 아주 그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기자들이 다 버스턴 레드삭스는 없는 그 뉴욕 양키즈의 캐릭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2001년 10월 9.11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뉴욕에서. 그때 정말 전 세계 사람들도 너무나 놀랐고, 특히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삶에 그 타격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비참했고 슬퍼하고 하며 애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뉴욕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이 필요했던 시기에 뉴욕 양키스 팀이 본인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월드 시리즈까지 출전을 하면서 이 뉴욕에 아주 큰 희망을 가져다 온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한 번 이긴 것만 하나도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길 때마다 더 많은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뉴욕 양키스 팀이 동부의 챔피언이 되고 또 미국 대표 책임 챔피언이 되고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양키스 팀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전 국민이 다 싫어했었어요. 심지어는 캐럴 드웩 저자도 이 경기를 보러 갔었었는데 양키스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 사태 9.12 사태 이후 양키스 팀의 이 컴백을 보면서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캐릭터라 함은 어떤 상황이 불리할 때도 파고들어서 힘을 되찾는 그런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캐릭터가 운동선수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예를 보여준 경우가 페드로 마르티네스 야구 선수입니다. 이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정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5년 동안 버스턴 레드삭스 야구팀은 월드 시리즈를 한 번도 진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시리즈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그 레드삭스 팀의 감독이 브로드웨이 쇼에 대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베이비 루스가 버스턴 레드삭스에 있었는데 그 선수를 그 반대 경쟁자 팀인 뉴욕 양키스 팀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85년 동안 한 번도 월드 시리즈까지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처음으로 이번 우리가 그 저주를 깰 것이다 그러면서 시합을 계속 잘 했대요. 그러면서 그 저주를 깰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 경기를 아주 잘 하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경기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좌절을 감당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이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놀라운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팀의 타자에게 공을 이렇게 던진다든지, 그리고는 다른 상대방 선수한테 그 다음엔 너 차례야 하면서 막 위협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뉴욕 양키즈의 코치가 72세 노인이거든요. 그 노인네를 땅바닥으로 밀쳐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정말 인성이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함으로써 그 당시 레드삭스가 컴백이 필요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너무나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였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책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재능이나 그 특별함에 푹 빠져서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집중하고 포커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그 팀의 기대까지 그리고 팬의 기대까지 다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보여준 그 살해 행동인데, 그 반면에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잘 대처해서 좋은 전략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레드삭스 팀이 계속해서 이런 실패의 길로만 계속 갈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이 버스턴 레드삭스 팀은 그 팀을 다시 전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수들을 교체를 하고 우리는 이제 팀이다. 스포츠 스타로 구성된 그룹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는, 서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팀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다시 뉴욕 양키스 팀하고 붙었다고 합니다. 그때 7번의 경기 중에 4번을 이기면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경기였는데 3번 경기를 뉴욕 양키스 팀이 다 이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버스턴 레드삭스가 또 지겠구나, 여전히 그 저주를 깨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남은 4경기를 다 이김으로써 드디어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4년 이후 처음으로 뉴욕 양키스 팀을 레드삭스 팀이 무찌르게 되어서 그 저주도 깨고 역경을 뛰어넘는 힘, 이 캐릭터는 배울 수 있는 거다, 학습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스포츠가 마인드셋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피트 삼프라스는 2000번 경기에서 제13차 그랜드슬램 테니스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4대1로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경기에서 지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판에 피트 삼프라스가 온 힘과 정신을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컴백하는 그런 순간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 정신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피트 삼프라가 영웅의 자질을 아주 잘 보여준 거죠. 첫 번째 세트는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경기는 지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굉장히 그 취약한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모아서 컴백을 하는 거죠.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컴백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정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이 나죠? 육상 선수 중 한 명인 제키 조이너 커시는 8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때 7종 경기 월드 챔피언을 참여 중이었는데 갑자기 천식이 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난 괜찮아. 팔로 힘을 심장으로 보내줘. 나는 호흡이 가파르지 않아. 나는 잘 해낼 거야.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막 단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월드 챔피언을 땄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 선발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 오른쪽 다리에 그 햄스트링에 부상을 입어서 안타깝게도 그 본인의 주력 종목인 7종 경기는 탈락하게 된 거예요. 부상 때문에. 그런데 며칠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멀리뛰기 시합에 참가하게 됐어요. 처음 5번까지는 멀리뛰기를 잘 못했는데 6번째 드디어 아주 멋진 멀리뛰기를 보이면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골드메달보다 훨씬 더 값진 거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역경을 디딛고 동메달을 딴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녀가 6번째 점프를 할 때 과거에 겪었던 모든 역경들과 아픔을 다 끌어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6번째 아주 위대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웅의 기질을 볼 수가 있죠. 지고 있었어요. 거의 완전히 다 질 거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엄청난 그런 파워와 힘을 끌어냄으로써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진짜 크고 작은 역경과 난관들에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신세를 탓하고 주변 환경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정신과 에너지를 그 회복에 집중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떠오를 수 있는지,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멋진 사람들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노력을 할 때 저희 나라가 발전이 되고 또 세계가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이 작건 크건 좀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읽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힘든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몇 번의 역경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인생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걸 이겨내고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그 경험을 몇 번은 해야지 그게 평생 에너지의 원천이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패나 역경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에너지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장의 기회로 보는 그런 성장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역경을 극복하고 더 힘차게 돌아올 것인지 그것에 주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